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충남 지역 시민단체가 민선국이 충남도 초대 정무부지사로 구본영 전 천안시장이 내정된 것과 관련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충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6일 성명을 통해 구본영 전 시장은 민선 7기 재임 중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으며 이로 인한 재보궐선거로 사회적 행정적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이번 인사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직윤리와 공공성을 바탕으로 인사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천안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 중 흉기에 찔린 에어컨 설치 기사가 치료받던 중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에어컨 설치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 40분쯤 천안시 동남구 복명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60대 에어컨 기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4일 오전 10시 사망했습니다. A씨는 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B씨가 집안을 어지럽히자 항의했고 B씨가 자리를 뜨려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이 개장했습니다. 태안군은 지난 4일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개장 71주년 기념 2016 만리포 해수욕장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안 지역 21개 해수욕장 중 가장 먼저 문을 연 만리포 해수욕장은 8월 23일까지 51일간 운영됩니다. 꽃지와 몽산포 등 나머지 20개 해수욕장은 오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44일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 해수욕장은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양 멜론이 출하를 시작해 오는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유통됩니다. 청양군은 6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 김홍열 청양군수와 농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 출하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청양군은 올해 멜론 매출 목표를 15억 원으로 설정하고 최고 등급인 스페셜 등급 물량을 중심으로 청과 업체에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청양군은 직거래 특판 행사와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멜론을 판매할 방침입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박수현 충남지사가 조직 개편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곧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공약의 핵심인 AI 수도 충남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과 함께 사회연대 경제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책 기조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남의 사회연대 경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중복 유사 기능들을 모으고 미래 사회연대 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지사는 임기가 끝난 기관은 자연스럽게 인사권이 행사될 것이고 소정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가 보장돼 있는 기관들은 그 정신을 충실히 지켜 정확하게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관련 조례에 따라 민선 8기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김태흠 전 지사 퇴임에 맞춰 임기가 종료됐습니다. 다만 공기업인 충남개발공사와 도내 4개 의료원 등 6개 기관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개별 법률에서 임기와 임명 절차를 직접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김기재 당진시장이 유흥식 교황청 장관에게 레오 14세 교황의 솔매성지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유흥식 장관은 5일 김대건 신부 추기를 기념해 탄생지인 당진 솔매성지를 찾아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이날 김기재 시장은 내년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기간 레오 14세 교황이 솔매성지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향후 교황의 방북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 화합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담을 수 있는 기지시 줄다리기의 시연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홍성군이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간부회의와 일정 보고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홍성군은 박정주 군수가 오전 9시 이전부터 진행됐던 기존 회의와 보고를 폐지해 이른 아침 출근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또 결제와 보고 방식도 간소화해 서면 보고 대신 전자결제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으며 긴급 사항은 구두 보고와 모바일 메시지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4년 집중호우로 통행이 차단됐던 예산 대천이 무명고가 재가설 공사를 마치고 개통됐습니다. 예산구는 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재작년 폭우로 침하된 교량 전면 재가설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구는 집중호우와 하천 유량 증가에도 견딜 수 있도록 단면적을 넓히는 등 내구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구는 이번 개통으로 농기계와 영농 차량의 통행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재해 취약시설 정비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올해 상반기 8만 4천여 건 출동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466건으로 이는 3분마다 한 번꼴로 출동을 나간 셈입니다. 병원 이송은 약 4만 1,000건으로 하루 평균 229명이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119 구급차 100여 세대와 구급대원 1,000여 명을 운영해 도내 전역의 응급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을 통해 복싱의 매력을 새롭게 알게 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가운데 태안에서 복싱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경찰이라는 꿈까지 키워나가고 있는 여고생이 있습니다. 태안군 최초의 여성 엘리트 복싱 선수 김소라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쉴 새 없이 펀치를 날리며 구슬땀을 흘립니다. 태안고등학교 3학년 김소라 선수입니다. 김 선수는 중학교 1학년 위클래스 상담을 통해 처음 복싱을 접했습니다. 운동을 하니까 좀 갓생 사는 기분이 들어서 약간 우울했던 게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후 여러 생활체육대회에서 메달을 잇따라 따내며 눈길을 끌고 있는 김 선수. 복싱의 두각을 나타내며 운동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태안군 최초의 여성 엘리트 복싱 선수로 등록됐습니다. 최근 청양에서 열린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복싱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달 대통령배 전국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싱이라는 종목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대회 나가는 것도 나서서 이제 힘을 많이 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 선수의 곁에는 5년 동안 묵묵히 함께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오세열 관장은 김 선수를 자신의 딸처럼 보살피며 전국 무대까지 이끌었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 내성적인 아이다 보니까 좀 운동하면은 조금 성격도 밝아지고 또 자신감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요. 저 또한 이 아이가 성장해 가는 모습이 자기의 딸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같아가지고 저 또한 열심히 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신경 많이 써주시는 점이 고맙고 앞으로도 뭐 평생 못 잊을 것 같고 뭐 나중에 대학 가서도 계속 찾아뵙고 싶습니다. 복싱을 통해 힘들었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김 선수는 경찰이라는 꿈도 가지게 됐습니다. 최근 남부대학교 무도경호학과로부터 입학 제의를 받아 경찰의 꿈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시민들 잘 지켜주고 약간 범죄자 잡는 거 약간 꿀리지 않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복싱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김소라 선수. 김 선수의 행보가 많은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일 민선국의 임기를 시작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홍성군에서도 신임 박정주 군수가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군정에 돌입했는데요.
박군수는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머물고 싶은 홍성을 만들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국이 홍성군정 시작을 알리는 박정주 군수 취임식장입니다. 박 군수는 먼저 선거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 후보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홍성 지역 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쟁을 넘어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 홍성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변화와 지역의 발전입니다. 박 군수가 제시한 임기 내 최우선 과제는 지역 경제 회복입니다. 행안부와 충남도청을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내포 신도시 국가산업단지를 빠르게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경제가 살아나는 홍성을 만들겠습니다. 기업 유치가 지역 내 고용과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의 주요 산업인 농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도 구체화했습니다.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기계 반값 공급과 스마트 축산 환경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농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 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과 농산물 브랜드화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농업의 생산, 유통, 브랜드화를 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업으로 소득이 증대되고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지역 수건 사업인 열악한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24시간 소아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망 개선과 더불어 교육, 보육, 문화 인프라를 동시에 강화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 환경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혁신도 예고했습니다.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고 부서장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빠르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청 득심의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더 크게 열겠습니다. 홍성은 돌아오는 도시, 머물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되고 성장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변화와 도약을 약속한 민선국이 홍성군정. 앞으로 4년간 어떤 결실을 맺을지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사업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시장은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기업 투자 유치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서산공항과 철도망 구축 등 대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경제와 복지, 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8기, 9기로 계속 이어지면서 간단 없이 서산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일들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공항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2028년도 개항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새롭게 또 흥청 도정을 잡은 박수현 우리 도지사님한테 또 저도 더 닥달을 좀 할 예정입니다만은 본인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을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윤희신 태안군수가 민선국이 1호 결재로 군수 직속 세일즈 기획단 설치 운영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세일즈 기획단은 군수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 행정체계를 구축해 투자 유치와 국도비 확보 등을 추진해 핵심 현안 사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기획단은 투자 유치 전략 수립과 대외 협력, 투자 협약 등을 총괄하고 기업, 투자기관 발굴과 국도비 확보 자료 지원 등을 맡습니다.
윤 군수는 세일즈 기획단을 통해 직접 국회와 중앙부처, 기업과 투자기관 등을 방문하고 국도비 확보와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태안군은 내년 1월 조직 개편에 맞춰 세일즈 기획단을 정식 신설할 방침입니다. 투자 유치와 국도비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전진 기지입니다. 군수가 직접 국회와 중앙부처, 기업과 투자기관 등을 방문하고 그래서 국도비의 확보와 투자 유치에 나서는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본격화시키려고 합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보훈의 달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홍성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지역 역사자원과 대학의 교육 역량을 연계한 영웅의 미소를 만나다 행복나눔데이 현장을 저희 초등학생 뉴스 크리에이터가 다녀왔습니다.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현장입니다. 지난 16일 청운대학교에서 열린 행사장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학생,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영웅의 미소를 만나다 보훈가족 행복나눔데이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지역의 역사와 보훈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대 간 소통과 지역사회 나눔의 가치를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존경받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행사에는 청운대학교 학생들과 홍성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6.25 참전 유공자 분들과 학생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나라 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또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사장에선 감사 공연과 보훈가족 학생들이 함께하는 교류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보훈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전 용사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까 나라 사랑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념 행사를 넘어 지역의 역사 자원과 대학의 교육 역량을 연결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역 정주영 인재 양성 모델을 실천하는 자리로도 의미를 더했습니다.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 보훈의 달을 맞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이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홍성 뉴스 크리에이터 복규현입니다. 김기재 당진시장이 민선고기 1호 결재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예방 중심의 사전 대응으로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당진시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추가 발굴 관리와 지하공간 주택 침수 피해 재발 방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수해를 반영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기존 19곳에서 38곳으로 확대해 관리하고 위험지역 거주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 대피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